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을 하고 싶은 우리들을 위한 방송 건축후방TV입니다. 오늘은 지붕방수 제2편입니다. 1편에서 보여드린 지붕방수의 시공 순서입니다. 슬래브 치워요. 지붕 난간도 치죠. 균일이 가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방수청 시공을 하죠. 바탕 정리하고 구석부 면 잡고 루프 드레인과 기타 돌출물 주변 처리를 하고 청소, 먼지 제거 철저하고 프라이머 칠하고 1차 도막, 양생 2차 도막, 이까지 방수청 시공이죠. 외단열 있을 때는 외단열 시공을 하고요. 그 위에 와이메시 깔고 물고임 방지 굽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고임 방지. 이거는 구체 슬랍에서도 마찬가지고 누름에서도 똑같습니다. 누름에서도 똑같이 구배를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지붕 단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요즘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보시면 이게 지금 지붕이죠. 그럼 이게 지붕 난간이요. 파라페트라 그러죠. 파라페트. 이게 지붕 슬래브인데 예전에는 지붕 슬래브를 대충 치고 그 위에 미장을 한번 해요. 미장을 한번 합니다. 지붕을 대충 쳤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방수를 하고 또 신더 콘크리트라 그러죠. 경량 콘크리트를 칩니다. 거기 미장을 다시 합니다. 옛날 공법입니다. 이것은 옛날 책이 나오는 겁니다. 요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요즘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구체 이게 지붕 슬래브입니다. 지붕 슬래브를 칠 때 물구배를 완전히 주고 100분의 1에서 200분의 1입니다. 완전히 주고 이 면을 제물 치장을 합니다. 아주 매끈하게. 이 굴곡이 없도록요. 물이 적시 방수하기 전에 물이 적시 배수되도록 이 슬래브부터 정밀하게 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빨간 게 방수청입니다. 방수청. 이게 루프 드레인입니다. 방수청은 요저 루프 드레인을 보면 날개가 있죠. 윙이죠. 윙. 날개 밑까지 이게 방수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위에 외단열 단재들을 깔고 그 위에 누름을 칩니다. 예전에는 이 슬래브를 대충 치고 여기에 미장을 한번 하고 또 방수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슬래브 자체를 완전히 넓으면 기계 미장을 합니다. 레벨을 잡아가 경사를 정확하게 잡고 기계 미장 또는 세역선으로 정밀하게 마감해 줘야 돼요. 그게 방수청이 도막 방수가 아주 접착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걸 울퉁불퉁하게 치면은 방수청이 아주 시공도 어렵지만 방수청이 들뜸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물치장이 제일 좋습니다. 넓은 지붕은 피니시라 돌리죠. 기계로 막 돌리잖아요. 물 빠짐 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즘의 시공 방법입니다. 요즘 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붕에 지붕 슬래브인데 그 위에 각종 태양열 기촌이 흡출기 다이 대니 이런 구조물이 올라가요. 이거는 철근을 미리 뽑아놓은 거예요. 또는 나중에 앙카로 바꿔요. 이 슬라브 바닥은요, 보기 이랬지만 완전한 미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완전한 미장이 되어 있어요. 이제 난간 파라펫 그 부집을 뜯고 나면 이렇게 나오죠. 이 난간이 보이죠. 파라펫이죠. 지붕 난간. 이게 미장이 완전히 된 겁니다. 약간의 지금 흠집이 보이는데 약간의 레이턴스는 있을 수 있어요. 완전 제물 치장을 한다. 슬라브 콘크리트를 칠 때 완전 미장을 한다. 완전 경사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가지인데요. 지붕 슬래브와 난간은 지붕 슬래브 균열 방지는 콘크리트 기본 시공 관리 지침이 있어요. 이 기본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플러스 이걸 잘 아는 템핑을 해야 된다. 템핑이 이래서 템핑.
콘크리트 탓으로 물 빠짐을 보아 표면을 재다짐한다. 재다짐한다. 뭐 재다짐은 일반적으로 흙손으로 눌러주는 것도 재다짐으로 봅니다. 한 번 더 표면을 마감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한 크랙을 상쇄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콘크리트 균열은 콘크리트 타설 방법은 철근 콘크리트에서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건 생략하고 이번에 지붕 난간 균열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수 후에 누른 콘크리트를 친 거예요. 완전히 물이 드레인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물이 비가 오면 즉시 배수가 됩니다. 물이 한 군데도 안 고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난간이 이런데 보면은 지금 아직 균열이 이렇게 많이 가는 수가 있어요. 이 균열이 가면은 이것이 밑에 모체 콘크리트 지붕 슬래브까지 균열이 관통되는 수가 있어요. 이 균열도 위험하다. 이 균열이 지붕 방수는 잘했는데 균열이 쭉 타고 들어간다. 지붕 슬래브까지. 그럼 이 벽을 난간을 파라펫을 균열이 안 가도록 관리해야 된다. 최소화한다. 이 건설공사 골조는요 완벽한 100%는 없습니다. 최소화한다. 균열 방지를 최소화하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꺾인 난간이죠. 파라펫이죠. 여기가 지금 90도로 꺾인 지점이죠. 이런데 지금 재료에 응력이 집중돼요.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꺾인 부분에서 긴 부분대로 응력이 집중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보통 1m 꺾인 1m 이내에 이런 줄로를 주는 거예요. 줄로를 파주는 거예요. 단면을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는 거. 여기에 균열이 가라. 균열 유도 줄론이다. 수축 균열이라고 그래요. 수축 줄론. 또는 균열이 가라. 여기에 가라. 여기에 막 산발적으로 불규칙하게 가면은 처리가 곤란하거든요. 아니 균열을 모아준다. 이 균열 유도 줄론, 수축 줄론입니다. 재료가 수축이 되면은 잡아 당기면 끊어지죠. 잡아 당기면 끊어지지만 힘이 양쪽으로 모이면 그 부풀어 오르면 깨지겠죠. 밀려날 데가 없으니까 힘이 이렇게 오면 깨지는 겁니다. 어느 지점에서 대충 막 1m 안쪽에 균열이 집중된다. 그 긴 부분은 이 긴 부분은 3 내지 5m마다 줍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지붕이 있다 가정합시다. 여기는 지금 난간이죠. 파라펫이죠. 이런 꺾인 지점은 1m 안쪽에 이렇게 잘라준다. 아까 잘라주는 건 단면을 다 자르는 게 아니고 이 난간 두께 한 5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입니다. 깊이를 5분의 1 정도로 잘라주는 겁니다. 단면을. 소위 면목 같은 걸 미리 넣어놓고 콘크리트를 치면 이렇게 잘려지죠. 안 그러면 나중에 톱으로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죠. 그 간격을 대충 여기는 이 꺾인 지점에는 1m 안쪽에 잘라주고 1m 안쪽에 잘라주고 이 먼 거는 한 5m 전으로 잘라준다. 긴 데는 1m 안쪽에 5m 정도로 이렇게 꺾인 데는 여기서 1m 여기서 1m 안쪽에 잘라준다. 60cm 내지 1m 정확한 해답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다 다릅니다. 60에서 1m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왜 잘라주느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보시면 그림 있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이게 뭐 그냥 간단한 무슨 그냥 막대기 하나 있다 그럽시다. 근데 날씨가 추워지면은 이렇게 줄어든다고요. 날씨가 줄어들면 수축이 일어나죠. 이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뭐 이 그림이 과대한데 한 10m 1cm는 줄어들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줄어들면 깨지진 않죠. 또 이게 기온이 올라오면 이렇게 늘어나고 제 위치로 가겠죠. 제 위치로.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 기둥이고 벽이다. 기둥 또는 벽이다. 이 인장응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어느 중간에서 많이 생긴다고요. 이래 잡아 당기고 이래 여기 벽 쪽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잡아 당기는 거 이렇게. 열에 의해서 여기 구석이 여기 잡고 있으니까 잡아 당기고 여기 잡아 당기고 여기 금이 가겠죠. 금이 가는 거예요. 균열이. 줄어들면서 잡아 당기니까 양쪽에서 균열이 이게 수축균열이라는 거예요. 수축균열. 구석이 있죠. 발코니를 보시면은 바라베를 보면 구석이 되어 있잖아요. 막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균열이 생긴다. 이런 이론으로 이 옹벽 또는 파라펫 난간에 균열이 생긴다. 이것이 슬라브를 물고 들어가서 관통되어 버리면은 물이 새겠죠. 슬라브에. 이걸 방지해야 된다. 이걸 관과하는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관과해서는 안 된다. 전개도로 미는 거죠. 전개도. 꺾인 지점력이 전부 다. 꺾인 90도 꺾인 지점력이지. 꺾인 지점. 가까이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파주는 거예요. 이렇게 긴 벽은 5m 전으로 이렇게 단면을 이게 예를 들어서 20cm다 하면은 5분의 1면 한 4cm 파주는 거죠. 4cm 파준다 이렇게. 그래서 균열의 일로 집중되라. 균열 유도하는 것이다. 이걸 필히 설치해야 된다.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개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지붕뿐 아니고요. 일반적인 그 벽체에서도 필요합니다. 긴 벽들, 뭐 10m, 20m 되면은 3에서 5m 정도 이렇게 파주는 게 좋습니다. 그 균열을 모아주는 거예요. 불규칙하게 막 가게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붕 방수에서 방수청 시공 전에 이제 구체적인 시공 주안점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물이 전혀 고이지 않아야 된다. 즉시 배수돼야 된다. 루프 드레인 쪽으로.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배를 줘야겠죠, 바닥을.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은 지금 여기가 뭐 파라펫이 저 펜트하우스가 되든지 뭐 파라펫이 되든지 고정이 되어 있다 보면은 배수고 루프 드레인이죠. 루프 드레인 이게 이 배관에서 물이 빠지죠. 자, 비가 왔어요. 콘크리트 판을 나라시 한다 그러죠. 바닥을 이렇게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마감을 해버리면 이런 낮은데 물이 안 고이겠어요. 물론 이후에 방수를 하지만은 그 방수가 10년, 20년, 30년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수명이 그리 길지는 않아요. 10년 넘어가면 방수청을 다시 걷어내고 방수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제는 일부의 방수청 이후에 방수를 하는데 방수가 조금 미비해도 여기 물이 고이지 않고 물이 빠져버리면 안전성이 더 높죠. 방수성이 높아지죠. 물이 고여 있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원래 지붕 슬라브입니다. 이게 지붕 슬라브고 그 위에 빨간 게 방수를 하죠. 그 위에 누름을 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붕 슬래브 본 구체나 누름이나 전부 다 정확하게 스로프를 줘야 된다. 물이 이렇게 고이게 해서는 안 된다. 정밀 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레벨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실을 띄우든지 해가지고 레벨 봉이라는 걸 많이 써요. 그럼 물이 전혀 안 고이게 시공이 되고 있어요. 제대로 하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물고임 방지의 기본은요, 구체 슬라브, 지붕 슬라브입니다. 방수청도 똑같이 철저하게 구별을 줘야 된다. 이것이 주안점입니다. 지붕은. 그 위에 그러면 막말로 위에 방수를 안 해도 물만 안 고이면은 99.99% 물이 안 셀 수가 있어요. 이 템핑을 내가 이 콘크리트 슬라브를 견실하게 탓을 하면은
표면 미세한 균일이 없도록 탬핑을 하고 경사를 정확하게 죽이면 물이 고이는 자리가 없으면은 이 방수가 없어도 이 방수청이죠. 방수가 없어도 비가 오는 즉시 물이 배수되도록 하면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예시입니다. 예시. 이 뭐 지붕이라 그럽시다. 여기가 펜트하우스가 있어요. 뭐. 그러면 대충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 두께는 기본적으로 이게 누름 콘크리트는 최소 6cm, 최고는 필요에 따라서 15cm, 20cm도 쳐도해요. 최소 6cm로 봅니다. 평균 10cm로 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0cm 더 될 수도 있어요. 평균이 최소 6cm 구별을 봐가 여기 15cm 될 수도 있어요. 경사를 주기 위해서. 근데 구체 슬라브에서 경사를 주놓으면 6cm를 똑같이 맞출 수 있죠. 두꺼워질 리가 없죠. 구체 따라가 똑같이 두께를 주면 6cm로 마감되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버림 두께를 최소 6cm로 본다. 여기 지금 배수 루프 드레인이죠. 배수가 되는 데죠. 이 부분이 제일 낮아야겠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비가 왔다. 그럼 이를 전부 다 물이 빠지도록 되어야겠죠. 이렇게 여기로 어떤 경우든지. 그럼 여기 제일 낮죠. 여기 6cm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제일 높다고 봅시다. 가정. 그럼 여기 6cm니까 6cm 올렸으니까 여기는 지금 구배를 75mm를 이게 지금 100분의 1 내지 2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이면 너무 많고 200분의 1 또는 250분의 1도 가능해요. 정확하게 300분의 1까지 가능합니다. 100분의 1이라는 뭘까요? 1m 1cm예요. 10m면 10cm를 너무 두껍죠. 100분의 1은 100cm일 때 1cm를 높이는 거예요. 길이가 100cm일 때 1m일 때 1cm 높여요. 너무 두꺼우면 200분의 1 또는 300분의 1도 가능합니다. 여기 제일 높아야겠죠. 여기에 비가 떨어지면 이리 가든지 아니면 이리 가고 이리 가든지 마찬가지로 이리 바로 가든지 아니면 이리 가가지고 이리 물이 빠지고 물이 흘러내도록 그래서 배수 지붕바닥 배수 레벨 높이를 잘 설정을 하고 그 높이를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제일 높다. 135mm네요. 75mm. 네?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지금 플러스 75로 반 거예요. 여기 제로일 때예요. 제로일 때. 루프 드레인이 있는데 제로일 때 여기는 55mm 높이면은 100분의 1 내지 200분의 1 될 것이다. 여기는 물이 이리 가야 되니까 여기가 55mm 여기는 한 2cm 낮추면은 35가 되죠. 제로보다도 35mm 높은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물이 전부 다 드레인 쪽으로 빠지도록 루프 드레인 쪽으로 빠지도록 높낮이를 잘 보고 도상으로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그 지점에 레벨을 찍어가지고 여기가 제로일 때 여기는 75mm 플러스 여기는 65mm 여기 65고 75 여기 10mm 높잖아요. 물이 이리 가겠죠. 여기 65고 여기 제로니까 물이 이리 가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해볼까요? 여기가 75mm예요. 여기 제로일 때 75mm면 이리 가면 제로 75mm 경사가 있죠. 여기 물은 또 이리 올 수도 있죠. 여기 55mm니까 20mm 낮잖아요. 이 물이 여기 50원 여기는 제로니까 제로보다 55mm 높아요. 이 물이 빠지겠죠. 이런 개념으로 바닥 구배 계획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체 슬라브, 지붕 슬라브 자체도 이런 계획으로 타설을 하고 매끈하게 재물치장 후에 방수를 하고 나면 그 위에 누름도 이렇게 해야 되는 누름도. 그래야 비가 왔을 때 물이 어느 부위에 고이지 않도록 어느 부위든 전부 다 배수가 되도록 이래야 완전 방수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편 세부상, 지방방수 세부상에 대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